장흥군의회가 외유성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의원과 직원 등 13명이 연말에 호주 등으로 여행을 가는데 일정 대부분이 관광입니다. 고흥의 한 축산농가가 전국 한우평가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230여 농가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친환경 학교 급식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과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해남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섭니다. 한국남부발전은 해남에 98메가와트급 규모의 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흥군이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회가 말썽입니다. 연말에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일정 대부분이 관광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장흥군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 동안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떠나는 인원은 군의원 7명 전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6명 등 모두 13명, 금액만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출장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공식 방문 일정은 모두 5곳. 대부분 오전에 잠시 들러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보통의 의회 연수 일정에 포함되는 해당 지역 공무원과의 면담이나 토론 계획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머지 시간은 모두 현지 고가의 식사와 관광 일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준비물에는 수영복 등 연수 일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슬그머니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 가던 지역은 그하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자주 가본 데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 문화 시설하고 축산 복지 시설 그것 좀 들러보고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하러 그렇게 갑니다. 이제 각자 관점 나름이고요. 의원 연수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배정돼 있는데 올해 예산은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불용을 아까워한 의원들이 연말에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거 연수나 좋은 데를 해서 가서 배운 것도 오고 얻어올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 관광 목적으로 가서 그냥 돈만 많이 협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지.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이고 장군 지역민들은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상태에 목소리가 큰데 장군의회 의원들은 선전지 견학을 핑계로 해외여행을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게 맞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장흥군. 주민들의 민생은 뒤로 한 채 외유성 여행을 떠나는 장흥군 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암군이 3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영암군 종합청렴도 점수는 7.84점으로 지난해보다 0.46점 올랐으며 전국 기초군 평균인 7.82점보다 0.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은 청렴 표어 제작과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6년간 전남도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건의 결의문에 대한 회신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된 전남도의회 건의문 결의문은 모두 171건입니다. 이 가운데 회신 건수는 27건으로 겨우 15.8%에 불과합니다. 답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노력하겠다 또는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회가 내년 정부 살림안을 의결하면서 지자체에 지원할 국비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 국비 지원이 더해질 예정인데요. 광양은 시승격 이래 최대 규모의 국비가 확보되면서 수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교통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집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연관 제조기업이 집중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사회 기반 시설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기업하기 더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광양 지역 예산만 1,700억 원입니다. 광양시 한 해 살림의 20%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앞서서 중앙 부처에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노력한 것이 큰 성과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14가지입니다. 광양항에서 율촌 산단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16km가량 이어졌던 도로가 2.1km로 단축됩니다. 얼마 전 알루미늄 공장이 첫 삽을 뜬 세풍산업단지는 광양항 배후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세풍산단은 토지 가격이 높아 기업이 입주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배후단지로 지정되면서 3.3제곱미터당 1,000원의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는데 제조기업들이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진주에서 광양 구간 전철화 사업이 진행돼 물류비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만권은 아시다시피 철강과 화학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체 인로에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나 항만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새로운 산업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수건 사업으로 손꼽혀왔지만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내년부터 국비가 적극 반영되면서 지역민과 입주기업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흥의 한 축산농가가 전국 한우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농가 230곳 가운데 최고점을 얻었는데요. 우수 한우를 평가받은 비결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고흥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축사에 들어서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환기가 잘 되도록 바람 부는 방향을 고려해 남북으로 크게 문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에게는 발효 사료와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합니다.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통. 한쪽 벽면에 빼곡히 적힌 숫자는 우수 혈통을 관리하기 위한 정액 번호입니다. 박태화 씨는 유자밭에 뿌릴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흥 한우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우의 사료와 질병 등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박 씨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유전 형질의 아주 좋은 소를 키웠다는 거, 좋은 사료, 환경, 좋은 물을 먹여서 3박자, 4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최고의 고급육이 나옵니다. 박 씨가 2년 반 정도 키워 출품한 한우는 499kg으로 16개 등급 중에 최상위인 12+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 면적과 고기 색깔, 조직감 등에서 총점 73점을 얻었습니다. 박 씨의 한우는 일반 거래 가격보다 6배 정도 비싼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박 씨의 대통령상 수상에는 고흥군의 한우 정책이 도움이 됐습니다. 고흥군은 농가의 사료비와 인공수정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친 교배를 막아
우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등록률이 70% 수준인 데 비해 고흥은 95%에 달합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고급 육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이점이 있고 또 각종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한우 농가에서 지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농가에서 인식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흥군은 내년에 한우 집판장을 대도시에 조성해 지역 우수 한우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박 씨의 노력이 지역 축산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지역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름이 뭐예요입니다. 광주 민강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통합공항에 대한 명칭 변경을 광주시가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국제항공지도에서 광주공항이 사라지면 투자나 국제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안공항 이용객의 70% 정도가 광주 시민이기 때문에 광주라는 이름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무안군의 입장은 다른데요. 공항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단 한 번도 공항 명칭 변경에 대한 승인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양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항 명칭 변경에 대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 중한디입니다. 공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강했던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기공식이 최근 진행됐는데요. 순천과 광양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착공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수십여 명이 행사장 입구를 둘러싸면서 출입문이 봉쇄되기도 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은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은 진입을 저지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몸싸움도 벌어진 건데요. 결국 기공식은 끝났고 공장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과 스마트 공장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보니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목민관의 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5개 시군이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 장흥군과 진도군 등인데요. 순천시의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 공사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했습니다.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장흥군은 내부 직원에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또 진도군은 취득세 부과 감면 등에서 민원인의 불만이 많아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했습니다. 점수가 오른 곳도 많은데요. 광양시와 영광군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강진과 해남, 신안과 담양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는 일반인들이 지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청렴이 아닌 실천과 결과를 통해 2020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자체와 관공서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3조 8,733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98억여 원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5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에듀버스와 에듀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 22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해남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섭니다. 한국남부발전은 해남에 98메가와트 규모의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업비는 3,440억 원으로 내년 3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해남군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8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발생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돼 지역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해남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단지 중앙에 직경 300m의 원형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해 볼거리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은 3가지 단계별로 나눠 마을 공동체에 필요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와 체험비, 홍보비, 공동체 공간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9억 5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23억 4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예산 지원 확대로 올해 172개 공동체에서 내년에는 37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과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1000여 개가 넘는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인데요.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신규 사업 대상지 9곳이 추가로 선정돼 국비 49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군은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당사도와 암태 5도 등 항구 5곳이 선정됐고 가산과 검산, 자라 등 4곳은 기양지 개선 사업에 선정돼 열악했던 항구의 기능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저반시설과 대합실을 현대화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들고 있는데요. 기온은 점차 올라 주말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 비 소식 한 차례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같은 겨울 날씨지만 찬바람이 조금만 잦아들어도 몸으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덜합니다. 공기질도 무난해서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다만 오전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가 있겠고요. 주말과 휴일 모두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